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이 운에서 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정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간적으로 또 을경은 합이 되죠. 합은 신생, 세일, 가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내가 떠나는 상황, 그리고 또 약간의 바람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제를 대운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보통 금전적인 안정이나 실속, 또 사무실 골목이나 사무적이고 고정적인 일로서 해석을 많이 가합니다. 세운에서 왔을 때는 보수나 급여의 상승을 의미하고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진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고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요소도 되고 또 고정소득을 위한 그러한 것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본다면 소년기에는 음양이 딱짝 지어졌죠. 따라서 가계의 혜택이나 상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적당주의로서 뭔가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공부도 좀 적당하게 해서 부모님 애를 태우는 경우도 많죠. 또 낙천성 인자가 강해지고 약간의 항마인자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음양이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삶에서 몸을 크게 하지 않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대가나 보상, 남자일 경우에는 이상적인 배우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고정소득을 많이 이야기하죠. 즉 월급이나 이자나 임대소득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연금이나 임대소득, 고정소득 또는 무난한 운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정제의 운으로만 실제로 사주팔자 해석을 하면 절대 사주팔자 해석이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다 팔자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경을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봄, 여름의 경우 봄, 여름에 태어났을 경우 양이 강한 경우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인이나 자가 없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같은 경우 가을에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오자죠. 말오자가 있거나 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범인자가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양강이 될 소지가 있겠죠. 이때는 조건을 잘 따져야 됩니다.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봄은 기본적으로 강하죠. 따라서 이때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은 음강이 되려면 원숭이 신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 하에 음이 강해서 양을 쓸 경우, 양이 강해서 음을 쓰는데 경을 내가 쓸 경우, 이런 경우 그냥 을이 왔다는 것은 보통 합의 요소로서 그냥 해석을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또는 병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또는 을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운의 해석이 실제로는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을이 왔을 때, 자, 이럴 때 만약에 여기에 정간에 신금이라든지 또는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을이 왔다는 것은 정제적인 요소가 왔죠. 그런데 처음부터 연월일시로 간다고 한다면 연에서 을이 갑을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신을 만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신은 뭡니까? 충으로 인해서 이것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자, 갑과 경이 이렇게 신을 중매체로 해서 원격해서
합과 경을 형이나 충의 요소로서 뭔가 남들에게 남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유능함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을의 운이 정제의 운을 벗어나서 일단은 신을 충하니 신이 즉 겁재가 날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은 겁재가 되어서 실제로는 형제가 되겠죠. 형제가 뭔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이라든지 그죠, 변동사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됩니까? 갑이 바로 경을 충 때리거나 형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충은 뭡니까?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즉 편재성을 보고서 내가 그런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갑이 경을 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경을 지지로 내리면 원숭이 신자가 되고, 범을 지지로 내리면 인을 지지로 내리면 범인자가 되겠죠. 따라서 인신은 상충도 되고 또 형살도 삼형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형벌, 수술, 가공이라는 것이죠. 형이라는 것, 즉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구설 잡음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운에서 온다면 구설 시비, 잡음, 송사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은 뭡니까?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가공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물이나 이익물을 뭔가 나누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적으로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을과 경이 합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을 쫓아서 합탐망의 기운. 처음에는 1, 2년차, 대운 1, 2년차에서는 신생 세일을 가담하게 되고, 보통 2, 3년차, 4년차까지는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동 요소가 발생을 하면서 5년차에 가서는 실제적으로는 약간 망실적인 요소로 많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세운적인 요소에서도 조금 더 가감을 해서 그 강약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병이 있는데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병과 경, 즉 형벌적인 요소죠. 병을 지지로 내면 뱀사자가 되죠. 경을 지지로 내면 원숭이 신자가 되죠. 사신은 실제적으로는 합도 되지만 이 형의 요소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되죠. 따라서 뭔가 형벌권에 관련된 유능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을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을이 먼저 병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을이 개를 만나게 되겠죠. 개는 지지로 내리면 지자자가 되고, 을을 지지로 내리면 토끼묘자가 됩니다. 자, 이 관계는 형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수를 형하니, 이 개의 글자가 나에게는 상관성의 별도 되죠. 자, 이것이 형에 의해서 삭감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가 본연의 모습을 못하고 삭감된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 그때 이 병이 경을 형 때리는 상황이 나와서 똑같이 형벌, 수술, 가공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을경 합에 의한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을경이 있을 때 을이 왔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이 을경 합의 작용인데, 이 을이 왔다는 것은 이것을 새로이 바꾼다, 이런 뜻도 되고, 또는 내가 바깥에 게 더 크죠, 운이. 따라서 을을 삽에서 합에 의해서 합탐망하로 뭔가 세일을 벌리는 그러한 작용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아저씨 더 있을 때, 이럴 때 을이 왔다라는 것은 을이 이것도 합하고 이것도 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합탐망의 작용이 형제에게, 즉 이 경우에는 형제 유무를 따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가 많았죠. 따라서 이것을 따질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부터 형제의 숫자가 거의 없죠. 하나만 놓기 때문에 이 경을 형제가 없다면 이 경을 내가 먼저 쓰게 되고, 나중에 이 경을 또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을이 왔을 때는 합탐망하의 작용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형제가 많다면, 자, 그러면 형제에게 합탐망하의 작용이 먼저 오게 되고, 나에게는 그 작용력이 적어지게 된다고 저는 보통 해석 적용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팔자 내에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달라질 때마다 실제적으로는 정제의 운을 그대로 해석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신살적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해서 팔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이 운에서 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